이성현, 98년생. 활동명을 지은 배경은 이성현이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이름과 채널명을 연관지어 지는 유행이 생겨났고, 이성현 역시 이러한 유행에 그대로 탑승하면서 고민 시작. 평소 작은 키 때문에 난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이름을 붙여 난쟁이 이성현이 탄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2년, 당시엔 아프리카TV가 인터넷 방송을 평정하던 시기였고, 이성현의 친형은 임진록이라는 고전 게임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이 방송을 재밌게 진행하기도 했고, 지켜보다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친구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추천해주면서 방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성현 역시 아프리카TV에서 시작했고, 프랑켄슈타인을 줄여 BJ 푸슈로 활동했으며 마인크래프트로 방송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초창기에는 시청자가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방송을 봐준 것이 뭔가 신기하고 신세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본인을 봐주는 팬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만든 한 가지 방송 철학, 오디오가 절대 비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들어오는 시청자, 인사하는 시청자, 나가는 시청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청자 등 뭔가 보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사했으며 사소한 곳에서 리액션을 크게 넣으면서 조금씩 팬을 확보해 나갑니다. 어린 나이에 방송하는 게 기특하다는 이유로 이성현에게 지속적으로 별풍선을 쏘는 팬이 있었고, 이성현은 이런 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심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소통 위주의 방송이어서 결국 그 팬이 별풍선을 쏠 때마다 강퇴나 블라인드를 시켰지만 나중에는 직접 방송용 의자와 컴퓨터까지 선물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성현 방송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팬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당시 이성현의 집안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생 때 용돈은 100원, 고등학생이 되면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이 넘는 통학 거리를 직접 걸어다닐 정도였으며, 여기에 어머니 수술비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유튜브가 잘 되면서 발생한 수익금은 가장 먼저 수술비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방송 컨셉은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위치나 아프리카 같은 소통 컨텐츠가 아닌 당시 사회적으로 흔한 이슈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주제로 떠드는 시기였고, 여기에 입담이 상당히 좋아 처음 시작했던 게임이 오히려 서브 컨텐츠가 돼버렸습니다. 당시 풀었던 썰 영상들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며, 최근 쇼츠 영상 알고리즘 대란과 함께 조회수가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소통을 제외한 컨텐츠는 주로 공포와 찌꾸루 게임이었고, 드물지만 유튜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본인 피셜 공포 게임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겁이 많지만 당시 성우에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여서 찌꾸루 방송을 하면 열심히 더빙하다 보니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온게임넷 대배틀에 출연했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여러 컨텐츠로 대정령과 도전자들이 대결을 펼치는 시기였는데, 당시 경쟁자들의 구독자가 기본 2~30만에 나이는 20대 중반, 여기에 비해 이성현은 2만 명의 구독자와 중3이라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기에 괜찮은 게임 실력과 여러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냈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인기투표 기반으로 승패가 갈려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성현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더 높은 인지도를 얻기 위해 얼굴 공개를 결심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온게임넷 대배틀의 패배 이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성현은 게임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성현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고민 끝에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 이때부터 예능 위주의 영상을 올렸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독이 되듯 조회수는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꿋꿋이 참으면서 활동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봐줄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시 최고 SNS 페이스북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각종 놀림과 조롱을 받기 일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컨텐츠로 인해 이성현의 방송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의 줄임말로 이성현 방송 인생의 첫 전환점이 된 컨텐츠입니다. 염호남심의 제작 배경은 실제로 이성현이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잘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편이어서 주변에서 연애를 주제로 만들어보라고 제안했고, 제목 그대로 남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의 심리를 짧은 토크 영상으로 제작. 이때 게임 중 답장하지 않는 남자, 남사친, 권태기 등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여기에 뛰어난 언변, 좋은 목소리, 그리고 짧은 영상 길이는 당시 페이스북 감성에 들어맞아 이성현의 팔로워는 매일 1만씩 증가하여 지금의 이성현의 틀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여담으로 염호남심은 책으로도 출판되어 지금도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염호남심 말고도 이성현의 주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 평소 자신이 써하는 주제가 꽁트다 보니 아이디어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애, 게임, 강박증 등 범위가 상당히 다채로우며, 여기에 A형 독방과 최근엔 코로나 2차 백신 리뷰도 올리면서 여전히 죽지 않은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장에 기록해두고 촬영할 때쯤 약간의 설정을 더해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밝힌 비하인드에 따르면 1. 주제 선정, 2. 대본 작성, 3. 명상, 4. 카메라 장비 세팅, 5. 크로마키, 6. 마이크 들고 떠들기, 총 6가지 단계를 거쳐 하나의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 많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컷 편집으로 잘라내지만 실제로도 말이 많아 가끔 정말 안되는 대사가 있으면 자아분열이 온다고 하며, 하나의 영상을 완전히 편집하는데 평균 10시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태권도 대회에서 2살 어린 동생에게 발차기를 맞고 기절한 적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상대를 꺾고 올라왔지만 당시 이성현을 담당했던 코치가 급하게 투입되었던지라 이성현의 약점을 모른 채 오더를 내렸고, 일방적인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던 와중 뒤우려차기를 맞고 그대로 기절, 바닥에 쓰러진 채 심판의 숫자 카운트 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하루는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시더니 탈장 진단을 받고 그날 바로 입원하게 된 이성현은 갖은 금식 고문을 버텨내며 다음날 아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보통 수술 직전 긴장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이성현은 전신 마취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수술 자체도 워낙 빨리 끝나 생각보다 허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식 중에 물도 마시지 못해서 이때부터 조금만 갈증이 생기면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인생 첫 수술이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중1까지 매년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친구 대타로 알바를 뛰기 위해 새벽부터 결혼식장에 갔지만 막상 도착하니 필요 없어졌다고 다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성현은 친구 기다릴 겸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 선언, 반전으로 사장님 마음에 속 들어 그날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대 예정입니다. 녹화일 기준 이성현의 군입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제대한 뒤에도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하는 마음에 막막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지금은 자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성현이라는 사람을 믿고 봐온 만큼 염호남심에 이어 본인의 두 번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시트콤이었던 남자의 난쟁이 이성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